큐하,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고했던 대로 제 이상형 월드컵과 게임을 조금 하다가 방송을 끌 거예요. 어디 보자. 일단 세 가지를 준비해 왔고요. 세 가지는 피하고 싶은 사내 연애 월드컵, 연애 성공률이 높은 상황 월드컵, 가장 최악의 애인 유형 테스트예요. 아래부터 가볼게요. 빨리빨리 가봅시다. (16방이네요) 패션 테러리스트 애인 vs 남사친, 여사친이 많은 애인. 큐하. 이거는 난 그래도 패션 테러리스트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꾸며주면 되잖아. 꾸며주는 맛도 있고. 근데 이제 남사친, 여사친이 많은 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지라고 할까요? 애인이 관리를 좀 잘 못한다 싶으면 큰일이 날 수 있겠죠. 큰일이 날 수도 있고, 그리고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패션 테러리스트는 내가 관리해주면 해결이 되는 문제지만, 남사친, 여사친은 내가 관리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냥 저 사람이 친구 관리를 알아서 잘하고, 선 긋기를 알아서 잘해야 되는데, 못하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 때문에 남사친, 여사친이 받은 애인으로 가겠습니다. 너무 짠돌이인 애인, 못 먹는 게 너무 많은 애인. 너무 짠돌이다. 못 먹는 게 너무 많다. 사실 못 먹는 게 너무 많다는 최악의 애인 유형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사람은 선천적으로 못 먹는 게 많아. 있을 수 있어. 예를 들면 오이, 알레르기가 있고요. 뭐 알레르기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고, 뭐 땅콩, 견과류, 메밀, 그리고 뭐 갑각류, 해물, 이렇게 다양한 알레르기가 있고, 또 음식에 따라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 막 야채를 막 엄청 안 먹는 건 그렇지 않겠지만, 어쨌든 못 먹는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거를 배려해주거나 하는 것도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반면에 너무 짠돌이다. 이거는 조금 받는 입장에서 섭섭할 수 있어. 약간 나한테 노력을 들이지 않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물론 돈이 노력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돈이 곧 노력이란 뜻은 아닌데, 하지만 돈도 노력 중에 하나거든.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하기 위한,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데이트, 그러니까 이 특별한 시간을 갖는, 애인끼리 시간을 갖는 과정에서 돈이 없으면 진행을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돈을 안 쓴다? 저 사람이 돈을 안 쓴다? 그러면 그만큼 이제 데이트에 있어서 동선이나 기회가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그런 경우는 일단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너무 짠돌이인 애인을 고를 수밖에 없겠네요. 짠돌이인 애인.
잘 안 씻어서 악취나는 애인 vs 흡연하는 애인. 일단 첫 번째. 좀 씻어라. 씻어 좀. 평소에 안 씻더라도 적어도 애인 만날 땐 좀 씻어라.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레디. 지팅이 또. 아, 진짜 씻어라. 반면에 흡연하는 A. 흡연은 지오품이라는 얘기가 있죠. 흡연하는 애인도 별로 좋지 않긴 해요. 왜냐면 흡연도 사실 담배 냄새가 난다는 거랑, 그니까 내가 흡연하는 애인이라는 글이 적힌 건 내가 비흡연자라는 뜻이잖아. 비흡연자 입장에서 담배는 일단 냄새가 나고 굉장히 진하게 안 좋은 냄새가 나요. 그리고 뭔가 태우는 냄새이기 때문에 매캐하고 그런 냄새가 싫을 수밖에 없지. 막 냄새 저감 뭐 이렇게 말해도 당연히 티가 다 나거든요. 하지만 잘 안 씻어서 악취나는 게 더 나빠. 좀 씻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애인 만나야 하는 그 날은 씻고 나가세요. 화이팅. 이기적인 애인 vs 노잼 또는 나랑 개그 코드가 안 맞는 애인. 일단 두 번째부터 얘기할게요. 노잼 또는 나랑 개그 코드가 안 맞는 애인. 일단 노잼 또는 나랑 개그 코드가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만나고 있잖아. 그러면 저건 최악의 애인이 아니야. 뭔가 그거 말고도 만날 이유가 있고 내가 그만큼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잘생기고 말고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응? 사람이 잘생기고 예쁜 것만이 이제 매력 포인트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뭔가 매력 포인트가 있고 그게 뭐 재미나 개그 코드가 아닐 뿐이지 그 자체가 막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 그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왜 자꾸 그쪽으로 가요? 왜 자꾸 그쪽으로 가? 반면에 이기적인 애인. 이 경우는 좀 피곤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만나기 좋을 수 있어. 지금은 좋을 수 있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내가 맞춰줘야 돼. 그러니까 연애는 이게 점점 뭐라고 해야 되죠? 연애는 이제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나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연애는 맞춰가는 과정인데 저 사람이 결국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한다? 그러면 부정적인 미래가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요소다. 이기적인 애인으로 갑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울지도 무식한데 팔랑귀기까지 한 애인. 연락이 잘 안 되는 애인.
이건 사람 취향이라고 봐요. 근데 그치, 어떤 게 더 중요하냐의 차이인데,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게 더 유해한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지금 딱 올려주셨는데, 어떤 게 유해한지를 찾아봐야 돼. 잠깐만요. 어떤 게 유해한지를 찾아봐야 한다. 근데 연락이 잘 안 되는 건 유해하지 않아. 그러니까 저거 자체는 물론 이제 저 사람이 애인이 걱정이 되고, 응? 혹은 내가 필요로 할 때 저 사람이 연락을 안 받을 수도 있고, 이거 자체는 되게 불편하고 힘들고 피곤한 거죠.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요소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팔랑귀가 문제예요. 사실 전 무식한 애인까지는 연락이 잘 안 되는 애인이랑 좀 비빌만 하다고 생각하는데, 팔랑귀는 얘가 어디서 어떻게 해로운 걸 가져올지 몰라. 예를 들면 갑자기 게르마늄 팔찌 들고 와서 선물 준다고 치면, 이거 얼마에 샀어? 얼마에 샀어? 아니면 뭐가 있을까? 전자파 차단 스티커, 옥장판, 이런 거 메고 오면 되게 곤란하다고요. 안 그래요? 그래서 둘 중 하나 유해성을 따져보자면 저는 팔랑귀까지 한 애인을 고르겠습니다. 시간 약속 vs 경제관념. 이건 줄자 나빠. 끔찍하게 나빠. 근데 나는 후자야. 내가 볼 땐 돈을 자주 빚가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애인 vs 돈을 자주 빌려달라는 애인. 이거잖아요. 둘 다 별로 안 좋은데 저는 고르라는 후자예요. 그러니까 후자가 더 나쁘다. 왜냐면 시간 약속은 연애에서는 진짜 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게 서로 안 맞거나 할 수는 있겠지. 쟤도 늦고 나도 늦는 성격이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럴 수 있지. 근데 경제관념이 없다? 가능해. 그건 괜찮아요. 자기 지갑에서 나간 돈이니까. 근데 돈을 자주 빌려달라. 이게 문제예요. 왜 자기 지갑 사정을 애인한테 돌려? 이거 갚기는 해. 이거 잘 빌리는 사람들은 잘 안 갚아요. 그러니까 빌릴 때 자주 빌리지 않는 사람들은 잘 갚아. 왜냐면 돈을 빌리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빌려준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잘 갚아요. 내 생각은 그래. 근데 돈을 자주 빌린다? 그러면 일단 잘 안 갚아.
그러니까 정확히는 빌려주는 사람의 감사함을 몰라. 을 잊어버리기 쉬워요. 이쪽 사진 글자가 가린다고? 이러면 채팅이 가려요. 그러면 치치치. 채팅이 이렇게 가도 좀 미묘한데? 아니야, 그래도 이게 나은 것 같아. 그래서 빌려준 사람의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더 나빠. 근데 그 사람이 애인이다. 더 나빠. 화나면 물건 던지고 부수는 애인 vs 술을 좋아하고 술자리가 잦은 애인. 화나면 물건을 던진다, 부순다. 그러면 이게 사람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닐까요? 전 술자리는 좋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술자리는 뭐 좋아할 수도 있고 이게 좀 많을 수도 있지. 많으면 좀 걱정되겠지. 뭐 하다못해 이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이랑 만나면 어떡하지? 이럴 수 있겠지. 그런 걱정까진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술자리를 좋아하는 애인을 싫어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의 물건 던지고 부순다? 이러면 이게 어느 순간에는 사람한테도 적용이 돼. 사람한테 돌아온다니까. 그러면 정말 나쁜 거야. 이게 연애 과정에서 폭력이 쓰인다는 거. 그거는 이제 신고감이고 그건 연애로 보면 안 돼요. 그냥 신고를 해야 돼. 이 사람이 나랑 무슨 관계였든 하다못해 가족 관계여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애인이다? 그러면 신고를 더 해야죠. 아무튼 최악의 애인 유형 테스트. 애인인진 모르겠지만 최악의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너무 잘생기고 나와 성생활이 안 맞는 애인 vs 너무 잘생기고 이쁜 애인. 후자가 뭐가 나쁘지? 후자가 뭐가 나빠? 잘생기고 이쁘다가 대시가 많다. 쟤가 나만 봐주면 되는 거잖아. 쟤가 나만 봐주면 되고 내가 쟤랑 잘 짝짝꿍해서 서로 깊은 신뢰를 쌓으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 친구가 이제 불안감을 조성한다. 아니 근데 네요.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 그 자체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건 그건 그냥 불안감이야. 쟤가 만약에 그 불안감에 맞는 행동을 했다? 그러면 그게 최악의 애인이지. 쟤가 단순히 잘생기고 이쁜 건 최악의 애인인 경우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직이라고, 아직.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잘생기고 이쁜 애인은 문제가 없다. 반면 나와 성생활이 안 맞는 애인, 이거는 중요하죠. 무슨 청소년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하기는 좀 그렇네요. 근데 이것 때문에 실제로 헤어지는 그 예비 부부들도 꽤 많아요. 그런 걸 고려하면, 또 그리고 결국 서로 만나서 이제 이런 성생활을 안 갖진 않단 말이에요. 갖는 경우가 많죠. 안 갖는 사람도 있겠지. 뭐 플라토닉 러브 혹은 에이로맨스가 이제 에이섹슈얼. 근데 성생활이 안 낫는다. 근데 내가 평생 가는 사람이랑 성생활의 취향이든 만족감이든 이런 것들이 안 맞는다. 그러면 그건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사실 큰 문제인가 하면은 앞선 문제들보단 좀 작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잘생기고 이쁜 애인은 전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성생활이 안 맞는 애인으로 하겠습니다. 자, 말했죠. 성생활이 안 맞는 애인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근데 무식한데 팔랑귀는 진짜 유해하다니까. 이게 유해한 게 문제야. 성생활이 안 맞는 건 헤어지면 되는데, 팔랑귀는 가끔 잘못하면 내가 헤어져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 얘가 옵션판을 들고 왔어요. 다단계를 들고 왔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 엮여봐. 그러면 얘랑 헤어져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지금 탈랑기라는 것 자체가 소문에 되게 약하다는 뜻인데, 이러면 내가 연애를 할 때 도는 이상한 소문에 대해서도 팔랑팔랑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괜히 이상한 오해도 생길 수 있고, 그러면 또 연애 관계와 뒤처리가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갑니다. 왼쪽, 남사친, 여사친이 많은 애인. 이거는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서로, 그러니까 상대방이 선을 잘 긋는 친구는 괜찮고, 또 반대로 어떻게 보면 친구가 많다는 건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걸 수도 있어요. 반증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네. 너무 짠돌이인 애인. 이거는 진짜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안 들인다는 건 그냥 단순히 돈을 안 들인다는 게 아니라, 나랑 데이트를 할 때 나랑 시간을 가질 때 돈으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싶지 않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빙수가 먹고 싶어. 근데 빙수를 안 사. 그러니까 뭐 더치페이를 해도 안 산대.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난 너랑 빙수를 먹고 싶지 않아 라고 단순하게 받아들일, 그러니까 난 돈을 쓰고 싶지 않아 라고 말을 하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뭐냐? 난 너랑 빙수가 먹기 싫어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애인이랑 빙수도 못 먹어? 이렇게 따져보기 시작하면 문제가 있죠. 내가 좀 더 안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기적인 애인과 한 씻어서 확실하는데. 웃겨. 네, 이건 의외로 후자. 이게 이기적인 애인이 있고, 잘 안 씻어서 친한 애인은, 나는 근데 후자는 생각보다 안 고쳐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습관.
습관성이야, 이거. 진짜. 그냥 습관성. 이기적인 건 성격인데, 그래서 좀, 물론 성격도 그렇게 막 고쳐질 여지가 그렇게 많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건 사람이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대방한테, 너, 나와 함께 연애를 하는데, 좀 더, 이제 서로 함께하는, 그러니까 서로 함께 있어야 되고, 서로가 서로한테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걸 좀 인지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잘 안 씻어서 악취나는 건, 너 냄새나니까 좀 씻어. 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잖아? 기분 나빠해. 기분 안 나빠하잖아? 다음에 한 번은 씻고 올 수 있죠. 근데 이게 또 반복이 되면 잘 안 씻고 오는, 결국 안 씻고 오는 그런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갱생의 여지를 따져보면 악취. 이게 사실 결승전이야. 내가 볼 때. 근데, 근데 이게 답이 없다, 솔직히. 물건 던지고 부수는 행위는 신체적인 문제고, 돈을 자주 빌려달라는 건 경제적인 건데, 더, 굳이 따지자면 물건 던지고 부수는 사람이 좀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돈을 자주 빌려달라는 건 그나마 갚을 수도 있잖아. 경제관념이 없어도 돈을 갚을 수는 있으니까. 근데 물건 던지고 부수는 건, 이거는 그냥 자기 분노를 이렇게밖에 표출 못하는 거야. 이거는 안 고쳐져. 고쳐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해. 그렇다고 서로 연애하는데 한 번도 화가 안 날 수도 있어. 안 날 수가 있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막 물건을 부숴. 문제라니까. 그런 사람,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그러면 그게 문제라니까요. 이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한 번이라도 그런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더 큰 문제다. 이것도 좀 어렵네요. 팔랑귀, 악취, 악취와 팔랑귀. 좀 어렵긴 한데, 악취?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말에서 고쳐질, 그래. 악취나는 애인은 진짜 지속적으로 말하면 고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씻어. 다음에 만날 때 씻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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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제 학습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탈랑기는 안 고쳐져. 안 고쳐진단 말이야. 너 소문 좀 그만 들어 라고 했을 때, 너 소문 좀 그만 믿어 라고 했을 때, 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크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무식한 데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건 사람이 경험이 쌓이면 어떻게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팔랑귀라는 성격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내 손에서 고치는 건 좀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번 연애에서 팔랑귀다? 그러면 이번 연애는 틀렸습니다. 이런 느낌이지.
그래서 이 팔랑귀, 무식한데 팔랑귀에 있기까지 한 애인으로 가했습니다. 너무 쌍돌이인 애인과 하나랑 물건 던지고 무슨 돈을 안 쓰는 것보단 물건 던지는 게 더 문제야. 얘는 그냥 돈을 안 쓰지만 얘는 돈을 마이너스 한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합시다. 네, 지금까지 많은 설명을 했지만 그냥 돈이라는 관점에서만 봐도 얘는 0이, 왼쪽은 0이야. 근데 오른쪽은 마이너스야. 그럼 마이너스가 더 나쁘죠. 네, 이렇게밖에 말을 안 할게요. 앞서서 모든 얘기를 다 했으니까. 이렇게 따지면 당연히 물건 던지고 부수는 사람이죠. 안 그래요? 그래서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를 했고요. 랭킹 한번 볼까요? 네, 역시 화나면 물건 던지고 부수는 애인. 네, 역시 확률이 높다. 42.9%. 확실하네. 잘 안 씻어서 악취나는 애인. 그치, 이것도 곤란하지. 연락이 잘 안 되는 애인. 근데 생각보다 저는 연락이 안 되는 게, 불안할 순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최악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연락이 잘 안 되는 건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성격일 수도 있고, 연락 안 되면 짜증은 나겠지. 경제관념, 5등이네. 의외로 퍼센트가 좀 낮네요. 불편하는 애인, 뒤쪽을 한번 볼까? 못 먹는 게 너무 많은 애인. 이런 거 이해해주는구나, 역시.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애인이 왜 0.5%밖에 안 되죠?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네. 패션 테러리스트, 이건 여기 왜 짠돌이인 애인도 12위밖에 안 돼? 이런 건 조금 궁금하단 말이죠. 왜 이거밖에 안 되는지. 음, 그렇게 이제 최악의 애인 유형 테스트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면 싸울 수 있죠. 연애를 할 때 싸울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막 싸울 때 손이 올라간다? 그러면 헤어지세요. 그 사람이랑은 연애를 하는 게 아니야. 걔는 그냥 그 사람은 연애 상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좋아 죽겠다? 그래도 잘못하면 진짜 죽어요. 그러니까 연애하지 마세요. 그럼요. 다들 아는 거지. 이게 상식적으로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다음 월드컵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연애 성공률이 높은 상황 월드컵이에요. 한번 가볼게요. 4대 연애 시작하죠. 첫 번째부터 너무 웃겨. 4대 연애? 4대 연애? 어, 물론 할 수 있죠.
회사에서, 성인이 되고 나이가 차면 회사에서 제일 사람을 많이 만나니까 그래서 사내 연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내 연애가 있을 수 있지. 근데 성공률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성공률이 고백의 성공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과 사귄다라고 봤을 때는 사내 연애? 부정적인 사람도 많고 실제로 이제 내가 저 사람한테 마음이 있어도 그 회사 안에서의 부담스러운 상황 때문에 못 사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현실적인 요소들이 맞물려 있는 거지. 반면에 학교는 풋풋하잖아요. 학교를 다닌다는 건 나이가 안 찼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냥 그 상황 그것 자체로만 해도 연애할 확률이 높아. 나이가 안 차기만 해도 연애할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히 대시하시고 열심히 사람 만나보시라. 학교로 갑니다. 우와, 어렵다. 소개팅 앱 vs 인스타 DM. 일단 진짜 진짜 약간 고만고만한데 누가 짜고 올린 건가 이거? 근데 이거 굳이 따지자면 소개팅 앱이에요. 왜냐면 인스타 DM은 그냥 여기 내용 읽어보면 사실 너무 제 이상형이어서 이렇게 다짜고짜 연락을 드리네요. 그래서 불쾌하시다면 미리 사과드릴게요. 라고 말했죠.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불쾌하지 않으셔서 다행이에요. 이거 자체가 추측이에요. 아예 추측이 아니야. 그냥 저 사람은 불편한데 그냥 당신 불편하지 않는군요? 라고 이제 오해하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연예인 1, 연예인 2 서로가 아주 호감이 가는 아주 잘생긴 연예인, 아주 예쁜 연예인 혹은 아무튼 이렇게 둘이 서로 인스타를 하면서 얘네들은 굳이 인스타를 안 해도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만나서 인스타 DM을 한다? 알아서 불편하진 않겠지. 근데 일반 길에 저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불편해요. 불편하니까 불편하지 않으셔서 다행이에요 같은 말을 하겠죠. 근데 반면에 소개팅 앱은 서로가 서로가 만나려고 한단 말이야. 서로가 만나려고 모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쪽이 더 낫다. 아니 그냥 돈을 좀 쓰고 서로가 만나려고 하는 거니까 오히려 서로 불쾌하진 않잖아. 이게 서로 오케이를 해야 매칭이 되는 거니까 최소한 불쾌하진 않단 말이에요. 불편하진 않아. 그러면 불편하지 않은 쪽이 확률이 더 높겠죠. 소개팅 앱 헌팅 술지 vs 어릴 때부터 동네 친구. 재밌네. 재밌다, 재밌어. 동네 친구, 헌팅 술지. 헌팅 술지? 이렇게 비교하니까 진짜 누가 대진표 짰냐? 짰어? 짰네, 짰어. 헌팅 술집 생각해봅시다. 얘도 약간 가족끼리 그러는 거에 따라 여기도 약간 그거잖아요.
약간 인스타 DM과 소개팅 앱 그 사이 어딘가야. 불편할 수도 있고 안 불편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 사람 만나러 왔어. 근데 아무나 만나진 않아. 나는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개방된 마음으로 온다는 얘기겠죠? 근데 어릴 때부터 동네 친구는 연구가 있어. 연구 사례가 있단 말이야. 어릴 때부터 만나온 관계는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가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논문이. 물론 이런 거 풋풋하니까 웹툰으로 나오고 드라마로 나오고 얼마나 좋아. 근데 판타지야, 판타지. 일단 애초에 요즘엔 동네 친구란 것도 없고. 그래. 아무튼 헌팅 술집으로 가겠습니다. 동네 친구는 판타지입니다, 판타지. 동창회 vs 소개팅. 오, 좀 재밌다. 이거는 좀 재밌다, 근데. 어렵네. 동창회. 나는, 아, 일단,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둘 다 만나려는 생각을 가지고 온 건 소개팅이야. 근데 자만추는 동창회야. 굳이 따지자면. 기억나지. 그러니까 이게 어렵네. 진짜 좀 어렵다. 하지만 이건 성인이냐 나이가 좀 비교적 덜 찼냐겠죠. 그러니까 약간 좀 걸쳐있긴 한데 소개팅은 20대 초반부터 받을 수 있지만 동창회는 소개팅보단 약간 위쪽이란 말이야. 정말 약간이지만 위쪽이야. 그리고 동창회는 그런 건 있을 수 있겠네요. 서로 뭔가 썸씽이 있었거나 맞아요. 내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아예 편한 친구가 있고 그러니까 편한데 완전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 뭔가 호감이 서로 가는 왜냐면 그전까지 모르던 이성적인 호감이 생길 수 있고 다음에 아예 모르던 사람도 지금 동창이라는 것 때문에 조금 그 심리적인 벽이 낮아질 수 있거든. 근데 소개팅은 아직 서로 벽이 허물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면 소개팅 가자마자 나 저 사람이랑 사귀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거든요. 뭐 있을 순 있지. 근데 그건 연애가 급한 사람이고 어쨌든 둘이 기본적으로 마음의 벽. 저 사람한테 내가 얼마나 이 마음을 허용할 수 있지? 라는 그 부분이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마음의 벽이 좀 더 낮은 동창회로 갈게요. 나 후자는 조금 역겹다. 아니, 진짜 좀 의외이다. 차라리 오픈 채팅방은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다가 친해지다가 이제
만나서 사귈 수 있는데 카풀 가지고 사귀자고 하는 거는 이건 좀 쉽지 않네. 이유를 설명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이건 되게 잘못된 거예요. 오케이? 잘못된 거야.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 그냥 잘못됐다가 정답이야. 오케이? 나 보자마자 시겁했잖아. 각종 동호회 플러스 vs 나이트클럽. 연애를 한다. 글쎄요. 나이트클럽 vs 각종 동호회. 이게 재밌는 말이 있는데 연애를 하려고 하면 연애가 안 되고 연애 생각이 없으면 연애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게 한 80% 이상은 맞는 말 같아. 나이트클럽은 1번 사람 헌팅하러 가는 목적이 있고 2번 춤 추러 가는, 놀러 가는 목적이 있는데 2번의 경우인 사람한테 1번을 들이대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상황이 좀 문제가 생겨요. 반면에 동호회는 내가 연애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도 갈 수 있어. 그리고 거기서 자만추가 가능해. 자만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동호회 쪽이 훨씬 좀 더 약간 그 느낌 있지 않나? 일단 자만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단 플러스 요인이 있지 않나? 난 그렇게 생각해. 다음 대신 뭐냐? 클럽 vs 게임에서 현실로? 클럽은 진짜 놀려고 가는 곳이잖아. 놀려고 가는 곳. 놀려고 가는 곳이란 말. 이거 아까 나이트클럽에서 했던 말이랑 똑같아요. 놀려고 간 곳에 연애하고 싶다고 가면 좀 곤란해요. 그 사람한테, 상대방한테 좀 곤란해요. 차라리 게임에서 현실로가 더 현실감 있다. 이거는 오히려 가능해. 의외로. 뭐 완전 자만추라고까지는 좀 애매하지만 충분히 가능하다. 하다못해 서로한테 호감이 있는 상태니까 사귈 수 있는 거지. 클럽은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그리고 서로 연애 생각이 있어서 만나는 거면 굳이 클럽 아니어도 돼요. 그래서 저는 게임에는 현실로를 택하겠습니다. 알바생과 손님, 번호 따기. 선생님이 알바생이다? 하지 마세요. 제발. 아니다, 알바생이 아니지. 선생님이 손님이다? 하지 마세요. 알바생한테 선물 주면서 번호 따면 어떻게 할까? 지금 여기 표정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 되게 당황스럽잖아. 이걸 왜 저한테 주세요? 아니, 선생님이 저한테 이러시면 저 알바 어떡해요? 물론하동. 번호 따기도 사실 조금 오래된 문화라고 생각하지만 번호 따기 그나마 이제 부탁인데 알바생과 손님은 손님이란 입장이라서 알바생이 거절할 수가 없어. 거절하기가 되게 곤란해. 근데 번호 따긴 그냥 제가 좀 아니에요 하면서 거절할 수 있잖아. 그 평등한 위치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곤란하냐와 안 곤란하냐라고 생각하면 안 곤란한 상황이 좀 더 성공률이 서로에게 높다 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vs 각종 동호회. 오, 흥미롭네. 얼마나 풋풋하고 좋아. 근데 사실 굳이 따지자면 연애를 시작하기 좋은 건 학교야. 이게 잘 풀린다고까진 하지 않았어. 근데 시작을 하기는 좋아. 자, 고백의 성공률은 학교가 높고 연애가 잘 풀리는 건 동호회가 좋아. 동호회는 각자 이렇게 겹치는 부분, 그러니까 취향이라던가 취미라던가 이런 게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뜻인데 학교는 그런 걸 모르잖아. 그냥 단순히 얘랑 공간적, 시간적 그 공간과 시간에 함께할 뿐이야. 근데 그 존재만으로 좋다? 그럴 수 있지. 근데 그 상황은 오래 가지 못해요. 근데 공간하고 시간에 같이 있다 보면, 시공간에 같이 있다 보면 그쪽이 더 연애하기 쉽기는 해. 그래서 나 누누이 말하지만 고백 자체는 학교가 더 쉽다. 고백의 성공률은. 근데 연애를 더 하고 싶으면 동호회를 가라. 그래서 학교 고르겠습니다. 번호 따기 vs 헌팅 수지. 좀 어렵네요. 난 이거 그래도 헌팅 술집이라고 생각해. 번호 따는 건 너무 이제 올드해. 올드. 제 헌팅 술집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술이나 마시든지 괜찮은 사람 만나든지 이런 느낌이니까 헌팅 술집이 더 낫겠죠. 게임에서 진로 vs 동창회. 동창회가 좀 더 정감 있지. 새로운 매력을 느낄 수도 있고. 게임에서 현실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그 연애 성공률이잖아요. 그래 따지면 동창회가 훨씬 높지 않을까? 소개팅 앱과 오픈 채팅방 진짜 고만고만하다. 아니 왜 얘는 똑같이 고만고만한 거야? 근데 이것도 똑같은 이유로 소개팅 앱이야. 똑같은 이유로. 그냥 사실 연애하려고 저 방도 파고 연애하려고 저 앱도 까는 건데 저 방은 연애를 하기 위해서 파지 않을 수도 있어. 실제로. 아닐 가능성도 있어. 무려. 근데 앱은 아예 연애하려고 판 거잖아요. 돈 쓰면은 사람 만날 수 있다니까. 물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는 잘 모르겠고. 그런 거 생각하면 소개팅 앱이 그나마 좀 더 확률이 높지. 동창회 vs 학교. 이거 과거냐, 미래냐? 넌 정말 흥미롭군. 학교에서 만나야? 무뎌진 상황에서 만나냐? 야, 이거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려운데.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아까랑 똑같은 얘기인데, 학교는 되게 근데 동창회도 되게 풋풋함이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맞다. 중요한 게 있다. 학교에서는 연애 스킬이 쌓이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들이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몰라. 그러다 보니까 실패할 확률도 있어. 내 동창회는 그동안 경험이 쌓였다는 거잖아. 경험이 쌓였다는 건 이 사람한테 들이대도 되는지 안 됐는지
수도 있고 추억 미화? 뭐 인정하겠습니다. 추억 미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동창회 가겠습니다. 이거는 헌팅 술집이지. 소개팅 앱이 여기까지 올라오기 이상했어. 동창회 vs 헌팅 술집. 어렵네. 왜 어렵다고 하냐면 그냥 대놓고 가는 데랑 대놓고는 아니지. 그냥 약간 마음 가지고 가는 데랑 마음 없이 가는데. 뭐가 어려워요? 아니 왜요? 왜? 뭐가 어렵냐니? 뭐라고 생각하길래? 이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큐피바바라고요. 아니야. 동창회가 더 아름다운 연애를 보이지 연애 성공률이라니까? 성공률. 고백을 하기 쉽냐 안 쉽냐? 이 사람과 앱스토어를 갈 수 있냐 없냐?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지러워지네 이거. 저는 헌팅 술집으로 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헌팅 술집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약간 헌팅을 전제로 가는 것도 있고 헌팅 되면 나이 쓰고 아님 말고 그런 느낌으로 간다고 치면 동창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 그렇지 않잖아. 추억 보정 중요하지. 추억 보정 중요한데 추억 보정은 추억 보정일 뿐이야. 그것만으로 이 사람과 연애를 할 수는 없어요. 이제 그 사람한테 좋은 인상이 남을 수는 있는데 야, 추억 보정도 정도 것이지. 에휴, 어렵긴 하다. 하지만 전 헌팅 술집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랭킹이 좀 궁금하다. 학교. 학교 높잖아, 봐봐. 학교 37%. 연애의 성공률을 따져야 된다니까, 성공률. 학교가 1번이야. 진짜 무조건. 제가 왜 학교 떨어뜨렸는지 아세요? 연애를 고백을 성공한다가 아니라 그냥 좋은 연애를 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동창회를 고른 거지. 사실 성공률은 학교야. 그래, 이건 부정할 수 없어. 소개팅, 뭐, 다른 소개팅 앱이나, 아까 다른 그런 것들보다는 훨씬 확률이 높긴 하겠다. 동호회. 아니, 동일 친구 이 판타지 어떻게 하냐고. 말이 돼? 그만 좀 해. 이 판타지 좀 버려. 버려. 끔찍해. 제발. 일단 사내 연애가 동창회보다 위인 게 좀 의외네요. 헌팅 솔직. 나머진 다 고만고만한데 사내 연애가 동창회보다 좀 의미 있게 높은 거. 2% 차이가 나는 게 조금 의외고 커플이 5%나 5.8%나 되는 게 진짜 좀
경악스럽다. 아, 경악스럽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상형 월드컵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더 하려고 했는데 제가 졸려요. 졸리고 내일 일정이 있어.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만 하고 방송을 종료하려고 해요. 원래는 게임도 하려고 했는데 게임이 좀 땡기는 게 없어서 정확하게 할 게임은 있는데 지금 굳이 억지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다음번에 하는 걸로. 참고로 이번 주에는 더 이상 방송이 없습니다. 제가 휴가가 있어서 7월 1일 혹은 6월 30일 이렇게 넘어가는 시간대에 방송을 아마 하지 싶어요. 그러면 다음 방송까지 큐바.